이륜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따따따따 농구대학.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이걸 안 해가지고 네. 스스로 좀 후회했어요. 따따따따 농구대학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농구대학을 좀 저도 이제 막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손대범도 욕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해주고 받아야지. 기브앤테이크인데 안 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기부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네. 썩 달갑진 않습니다.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떴다 농구대학. 따따따따 농구대학. 제가 4주째 밀고 있는 농구대학에 전 농구대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첫째 주 WKB의 룸앤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많아요. 이게 비시즌 때 사실 얘기할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FA 여러분들이 관심을 딱 많이 가져주시면서 조회수도 그 몇 달 들어서 가장 또 크게 잘 나오고 요번 주도 진짜 엄청난 내용들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 스킵하지 말고 저희가 낚시를 조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낚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뭐 조회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지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진짜 초대형 어떤 그 옆에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전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강굴리 이거 제가 할까? 네네. 제가 이거 네네. 하세요. 예. 아,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네네. 강굴리님께서 우리 동혁이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늘수그레 얼굴이 지저분한 머리 스타일로 영감이 같았는데 머리를 깎으니 헐 젊어 보임. 이건 칭찬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읽기가 참 어려운 댓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막 뭐 메이크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굴리 형 아니면 굴리 누나인데 보니까 우리 동혁이 잼민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4학년 막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형이나 누나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혁이잖아요. 그냥 동혁이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친근감을 느낀다는 말씀이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외모 신경 쓴다는 말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거리지 않은 선 요 정도는 좀 이제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야구냐님께서 야구면 저기 우리 그 핵인싸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쿠버 핵인싸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단과 선수 제시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데는 길터주거나 느낌으로 구단이 풀어주는 것 같고 선수 제시액이 차이 나게 클 땐 타고난 입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이게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걸 이제 원석영 기자가 지난주에 잘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잘 꿰뚫어 보셨습니다. 구단과 선수 제시약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 길터준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실제로 김연희 선수 이번에 나온 500만 원 차이였죠. 김연희 선수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난 시즌에 박지은 선수가 KB의 박지은 선수가 상호 합의안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차이로 결렬이 돼서 나갔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실체가 정말 잘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죠. 적은 금액의 액수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구단 쪽에서 사실은 뭐 냉정히 얘기하면 선수 쪽에서 뭐 잡아도 좋지만 안 잡아도 별로 상관없고 대신 선수들도 이제 FA 시장 나가가지고 자신의 어떤 몸값을 갖다 하고 싶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그러면 결렬된 차이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타구단이 받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은 액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500만 원 이렇게 차이 가지고 가는 거이고 약간 이제 6개 구단 남은 다른 구단들한테 보내는 시그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얘네 보내줄게. 한번 너네도 봐봐. 약간 500만 원 차이가 약간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시액이 좀 클 때는 뭐 사실은 뭐 뒤에서 이렇게 템포량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긴 하죠. 뭐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모두가 템포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0708님께서 연홍편 조회수 제일 높은 편이 전주원 감독님 편이네요. 전주원 코치님 2탄도 좋고 초대석 늘 기다립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바른 분이에요. 바른 분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멘트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재미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전주원 코치님은 뭐 워낙 남농에 이상민이 있다면 연홍에 전주원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도 워낙 좋으시고 그리고 뭐 초대석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트럭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FA 저희가 이 대목만 조회수 싹 뽑고 또
조회수 좀 떨어질만 할 때쯤에 그때 바로 또 주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떴다방 같아요. 여기서 뽑고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우리가 그동안 시즌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같은 포맷으로 해왔으니까 이 시즌 때는 좀 다르게 하는 새 얼굴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기획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둘이 특히 이제 원서영 기자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 코치님도 당연히 저희 그 리스트에 있죠. 그럼요. 그리고 모시기 뭐 쉽지 않은 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이지님께서 여기는 중국인데 이적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니까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빅이지님께 저 중국에서 들으시는 분이고 제가 또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거 듣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텐데 고맙습니다. 자, S 맨발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님이 이게 닉네임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맨발이 모르는 거 제가 약간 어디 대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자,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지현 영입한다고 팀 성적이 좋아지지는 않음.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은 뭐 한 80%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신지현을 영입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지현이 영입한다고 해서 하나원큐가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단 두 가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신지현을 영입함으로써 그동안 하나원큐가 한 3, 4년 동안 FA를 놓쳤던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선수들의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게 이제 반등이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 하나원큐가 발전 의지를 가지고 신지현을 중심으로 다른 FA를 영입을 하면서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이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다른 팀의 입장에서 또 말씀하신 걸 수 있으니까 다른 팀의 입장의 경우에는 신지현 선수 영입하면 팀 성적이 확실히 좋아지겠죠? 좋아질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베스트 5 가던데. 그럼요. FA 정리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부 FA 영입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지금 워낙 전력 자체가 탄탄하고 또 올 시즌 이제 통합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팀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플랜은 굉장히 잘 짰어요. 잘 짰고 지금 근데 이제 강희슬 선수가 WNBA 진출을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 최종 엔트리에는 탈락을 했습니다. 좀 갑작스럽죠. 맞습니다. 선수들도 놀랐고 선수도 놀랐고 구단도 좀 놀랐고 저희 기자들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어요. 이거를 보고 있는데 WNBA에 이제 모든 뉴스를 전해주는 그런 비트라이터, 워싱턴 쪽 전담 기자가 있고 뭐 그런 소식통을 정해주는 트위터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게 딱 뜹니다. 이제 워싱턴의 로스터에서 워싱턴이 로스터 패치를 했는데 갑자기 강희슬의 이름이 사라졌다. 그렇죠. 그럴 경우 보통 방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몇 분 뒤에 바로 이제 감독이 나와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강희슬 선수가 방출이 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일본의 마치다 루이 우리가 지난주에 원서영 기자가 잘 얘기해 줬는데 마치다 루이가 들어오면서 강희슬에게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엔트리는 한정적인데 마치다 루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시장도 워낙 크고 또 WNBA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분명히 엔트리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희슬이 들어갈 수 있는 엔트리 자리가 좁아든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고 실제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다 루이 선수는 똑같이 강희슬 선수와 똑같은 계약입니다. 똑같은 캠프 계약인데 대우가 시작부터 달랐죠. 수저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래서 바로 기자회견 입국하자마자 심지어 입국도 꽤 늦었어요. 입국 캠프에 며칠 늦게 왔는데도 기자회견을 바로 열어주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치무라 루이 때문에 워싱턴 이제 위저즈에서 워낙 큰 성공을 마케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워싱턴 일본 공식 인스타그램. 워싱턴 위저즈랑 이 미스틱스를 총괄하는 공식 인스타그램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만큼 일본 마케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마치다 루이는 그냥 미국에 오자마자 이미 엔트리 진입은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셀러리 캡이 꽉 차 있는 워싱턴의 로스터가 워낙 이제 자리가 원래도 없었는데 마치다 루이가 여기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오니까 강희슬 선수는 그 이제 문을 더 통과하기 어려웠던 게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의 BA이고 그 일본과 한국 농구의 어떤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워싱턴 입장에서는 자 하치무라 루이가 뛰고 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계속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이제 부상이 있었지만 올 네. 시즌 막판에는 좋은 모습을 갖다 보여줬고 거기에 마치다 루이가 온다. 그렇게 되면 마케팅적으로 그 엮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본 시장 자체가 한국보다는 크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는 마치다 루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네. 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뭐 마치다 루이 선수가 사실 일본 여자 대표팀이 그 지난 도쿄올림픽 때 준우승을 갖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농구를 갖다 보여줬었고 마치다 루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지금 18분 뛰면서 2점 그리고 3턴오버 2어시스트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네. 공정한 경쟁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한 거죠. 네. 근데 강희슬도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강희슬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3점슛 2개 포함해서 8점인가 넣었었죠. 근데 네. 이제 두 번째 경기의 어떤 링스전에서는 13분을 뛰면서 경기 3점슛 시도가 아예 빵기였습니다. 네. 예,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슈팅 찬스가 와도 동료들이 워낙 이제 캠프 경쟁 중이기 때문에 네. 오픈 찬스가 나도 패스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슈터에 비해죠. 네. 가드는 포인트 가드는 마치다 루이 같은 경우는 공을 갖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볼을 만질 수 있어요. 센터는 그 가드가 뭐 하려면 센터가 필요하니까 뭐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 리바운드든 뭐든. 근데 슈터는 보여줄 수 있는 게 공이 안 오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슈터에 비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강희슬 선수랑 비슷한 사례가 지금 좀 있죠. 이런 도전을 앞두고 있는 네. 이현중 선수가 있는데 네. 이현중 선수가 이제 NBA 도전을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도 뭐 드래프트 컴바인에 초청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제 게임을 많이 뛰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이제 G리그나 썸머리그에 가서도 만약에 갈 경우에 이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맞아요. 네, 특히 G리그나 썸머리그 NBA 그쪽에서 가드들이 공 절대 안 줘요. 맞아요. 슈터들한테. 맞아요. 자기 득점 올리고 자기 어시스트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강희슬 선수는 좀 아쉽게 됐지만 이게 슈터의 피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혜슬 선수의 이런 그 엔트리 갑작스러운 탈락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변수가 나고 또 강혜슬 선수가 실제적으로 뭐 엠픽트 굉장히 강하게 줬다면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갔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슈터였던 비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현중과 강희슬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슛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고 오프드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근데 여기에서 트레이닝 캠프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잠재력 실링을 갖다 높이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볼 핸들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대1을 할 수 있고 또 그 샷 레이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게 이제 볼 핸들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보여주는 특히나 현대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트랜지션을 강하게 하면서 수비가 강화됐기 때문에 슛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다재다능함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역을 좀 넓혀줘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희 선수 예전에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WNBA 진입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강현 선수가 뭐 오프드볼 움직임도 좋고 국내에서는 이제 볼 핸들링도 가끔씩 하는데 이 영역을 갖다 넓혀서 가는 게 좋고 이현중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슈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계속했다면 지금 이제 올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을 넓혀서 자기가 볼 핸들링을 하고 거기에서 맞는 어떤 경기 지배를 좀 늘리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좀 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현 선수가 충분히 탈락을 했는데 뭐 또 와서 또 잘하고 다음에 또 재도전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올해 국제대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출한 워싱턴한테 앞에서 다들 보고 있을 텐데 멋진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딴 데 가면 돼요. 갈 수 있나요? 가기가 어렵죠. 이제 거기서 방출이 되면. 참 속상하네요. 근데 진짜. 강희 선수 스스로도 좀 이제 후련하다고 도전에 강희 선수의 애초의 목표가 트레이닝 캠프 그 캠프에 붙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붙지 않더라도 후회 없이 기간을 좀 치르고 오고 싶다 그러는데 후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희 선수가 사실은 뭐 이제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으로 가서 뭐 하는 것을 배웠을 거고 거기서 어떤 초심을 또 잡고 이렇게 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이 경험이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유의미한 거고. 자 KB가 우승잔치를 했습니다. 네, 우승잔치 V2. 이거를 했는데 좀 저도 이제 가보진 못했는데 많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이제 낮에는 청주 시내로 나가서 시민들과 이제 진짜 청주 시민들과 지역 연고 그런 마케팅이죠. 스킨십도 하고 이게 참 흔치가 않죠. 약간 일종의 거기가 외국으로 치면
퍼레이드 같은 그런 그렇죠. 네. 여자 농구는 물론 남자 농구에서 손치 않는 행사였는데 자유석이랑 뭐 지정석으로 됐는데 그리고 콘서트가 또 있었잖아요. 네. 가수분들도 오고 선수들도 준비한 뭐 춤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찬원 씨. 네. 네. 1,500석이 완판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찬원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홈 코트를 안착화시킬 수 있는 가장 뭐 전형적이고 좋은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KB 청주를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KB 어떤 그 인지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있고 노란색 물결을 막 이렇게 나부끼고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그 잔치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가희 선수가 23번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우리 고 성가희 선수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영구 결번 되면서 여러분 뭐 팬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 게 올 시즌이 이제 성가희 선수가 로스터에 있는 상태로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다행히도 또 선수들이 우승을 해주고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니만 가나 하와이 나도 간다 하와이. BNK 갔는데 KB 안 갈 수 없죠. 맞습니다. 5월 중에 하와이 우승 여행 예정입니다. 좋겠다 하와이.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류농구 거기 가서 방송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잘할 수 있는데. 하류농구로 하와이 이류농구. 그렇죠. 하류농구 좋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하와이 가는 거예요?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KB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러 길게 한 거예요.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주 이제 먹구름이었는데 그렇죠. 안개 속이었고 이 안개가 사실 검은색 어떤 구름 기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조금 분위기가 달랐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유성호 감독이 지난번 이제 박희진 선수 잡았을 때도 이게 지금 박희진 선수가 이적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잘 잡았고 최희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진짜 최희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타 팀의 오퍼들이 또 이제 워낙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지배적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협상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협상 중이에요. 근데도 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잔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건 이제 공식 발표가 만약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결렬되거나 나왔을 때 또 이제 저희가 말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유성호 감독 계약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몇몇 소문들이 있었어요. 유성호 감독이 뭐 남자 농구 가는 거 아니냐. 왜 유성호 감독은 뭐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왜 재계약을 하지 않고 PRP를 좀 미루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은행의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찬찬히 이렇게 협의를 해가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약 기간하고 조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막 갈등이 심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기간 좀 더 이제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 그 살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워낙 친한 친구끼리 돈 꿔줬을 때 갚아. 뭐 엄청 친한 친구끼리 야 며칠 가서 갚아 막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게 천천히 이제 서로에 대해 신뢰가 있는 거죠. 어차피 갚을 거니까 할 거지? 그래 알았어. 그때 언제 알았어. 뭐 맞습니다. 야 요거 급한 일 있으니까 요즘 처리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뉘앙스라는 거 말씀하다 드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게 뭐지 만약에 우리은행이 최희샘도 못 잡게 되고 뭐 위성호 감독도 뭐 어떻게 만약에 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다음 시즌 준비를 착실하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외부 FA 지금 영입 같은 경우에도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굉장히 좀 협상에 총력정을 다 하고 있고 하지만 근데 우리은행 선수들이 지금 있는 선수들 베스트 5로 보면은 벤치는 비록 조금 얕을지도 모르지만 베스트 5 선수들만 봤을 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 선수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외부 영입도 신중하지만 뭐 그것도 긴밀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방송 중이면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완전 안개 속이었고 지금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이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은행에 있던 약간 이제 먹구름 전선이 조금씩 신한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신한은행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1차 FA 김현이나 하남지가 결렬됐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남지 같은 경우에는 BNK와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뭐 그건 BNK 전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그 김현이나 이제 하남지가 김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맨으로서 신한은행이 좀 필요한 선수이긴 해요. 근데 뭐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선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을 잘 사용을 했었고 신한은행 2년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근데 하남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까웠어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3&D 역할을 하면서 골 밑에서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트랜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어떤 스몰 라인업에 꼭 맞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결렬됐다는 거에서 좀 의아했었고 근데 BNK로 바로 갔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신한은행이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FA 협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김단비 비롯한 이경은, 정유진, 한채진 그리고 곽정 은퇴했고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연 이게 그 정상적으로 뭐 이제 계약이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마냥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사실 저는 그 1차 FA가 2명 국가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김연희, 하남지. 국가대표 선수들 둘이 1차 FA를 다 놓치는 것도 다 놓친 걸 수도 있고 다 나온 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거의 보기 드문 광경인데 좀 이상 조짐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번 한 주 동안 참 FA 시장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아니죠. 신한은행 저희가 새해가 돼가지고 예전에 친했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걔네들이 가가지고 개막전 그 해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상하게 해설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꽤 그리워하는 팬층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 잘하더라고. 저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남수 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되고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일단 뭐 전체적인 기틀은 좀 이제 젊은 팀을 좀 만들고 싶다고 했었는데 근데 1차 FA 선수들이 뭐 좌이든 타이든 다 어떻게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2차 FA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은데 이런 선수를 또 어떻게 이제 할지 팀을 또 어떻게 만들지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한은행이 뭐 유승희 선수도 있고 김혜나라든가 뭐 변소정이라든가 이런 이제 젊고 유명한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베테랑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원서영 기자가 이번 FA의 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샤이니의 키가 아니에요. 열쇠죠. 자 그래서 하남지 선수 4년 1억 8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이 11시 월요일 11시에 녹화 중인데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통화하고 왔습니다. 28일 밤에 귀국해서 다음 날이 29일에 바로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운이 좋았던 게 한엄지 선수가 고향이 삼천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부산에서 만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래서 이게 워낙 조금 접촉이나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엄지 선수가 나온 것도 몸 상태에 의문이 있는 선수인데 나온 것도 사실 이제 다른 구단들도 그랬고요. 실제로 농구 이제 관계자분들도 템퍼링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 또 들어보니까 템퍼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이제 관계자분들의 전화기에 한엄지 선수의 번호도 없대요. 정말로. 감독님이 하와이에서 이 한엄지 선수가 나온 걸 1차에서 나온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가지고 거기서 바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템퍼링이 있어서 믿을 구단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닌가? 그래도 한번 접촉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박정원 감독님이 거기서 바로 보이스톡을 겁니다. 한엄지 선수한테. 보이스톡을 걸어가지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그럼 우리랑 한번 얘기를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진짜 29일에 나와서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있었다고 해요. 삼천포가 고향인 점도 있었고 어시스트를 제대로 한 안은지라고 했는데 안은지 선수랑 한엄지 선수랑 또 친합니다. 이번 대표팀 가서 굉장히 또 친해진 부분도 있었고 옛날에도 대표팀에 그 어렸을 적인가 아마 한번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교감이 조금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신 김영하 코치님 있지 않습니까? 김영하 코치님 삼천포 여중에 처음 가셨을 때 있던 선수가 한엄지 선수예요. 첫 제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제지간에 또 인연이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협상이나 이런 게 수월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가 한엄지 선수를 잡으면서 근데 이제 BNK가 한엄지 선수를 잡은 거는 전 전력에 좀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내실이 있고 그리고 공수에서 뭐 나름 견고한 그런 선수이고 네. 이제 이런 타입의 선수가 사실은 좀 필요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지금 포지션별로 볼 때면 김한별의 백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김한별과 같이 뛰면서 빅라인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BNK는 지난 올 시즌 이제 4강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BNK 팬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한엄지 선수를 끝으로 외부 FA 시장은 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있는 선수들로 좀 내실을 좀 더 다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크게 영입 의사가 없는데 괜히 시장에서 이 선수 저 선수 찔러보는 거는 그거는 시장의 질서를 좀 흐트러 트리는 거다. 지금 협상 중인 다른 구단들도 엄청나게 이제 머리가 아플 거로 알고 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딱 선언을 하고 철수 선언을 하고 보상 선수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깔끔하네요. BNK. 네.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키아나 스미스라는 선수. 네. 네. 혼혈 선수인데 이 키아나 스미스를 데리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막 루머로 많이 돌았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성생명도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네. 했었었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오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삼성생명 올 시즌 제 생각에는 거의 진짜 KB랑 우리은행 맞먹을 정도의 전력이 갖춰진다고 봅니다. 순식간에. 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고 근데 이 선수를 또 따로 집중 조명한 이유는 네, 아직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네. 근데 삼성생명에 이슈가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해왔습니다. 네. 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네. 시범 경기 한 경기를 치렀는데요. 고생이 많네요. 네, 네. 짜내야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많은 걸레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네. 15분 54초를 뛰었는데요.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 출전 시간을 부여받은 거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 이건데 야투는요 5개를 던져서 1개를 성공했는데요. 3점 슛. 이 선수는 슈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장기가 3점 슛은 2개를 던져서 1개를 넣었어요. 3점 3리바 1어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기록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봤는데 데릭 피셔 감독 지금 이 선수 있는 LA 스팍스죠. 데릭 피셔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NBA 팬들에게도 익숙한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 선수를 16픽에서 뽑은 건 진짜 행운이다. 그러면서 슛은 당연히 좋고 생각보다 좋은 볼 핸들링과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선수라고 했는데 삼성생명 팬분들도 예, 이거를 딱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분석은 저희가 지난주에 또 자세하게 드렸고 그게 2번인데 사실 1번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콤보다 말씀을 갖다 드렸고 기본적으로 돌파도 좋고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 그리고 그 데릭 피셔 감독 낚시꾼이죠. 우리 네. 피셔 감독 네. 낚시꾼. 네.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인데 말이야. 여기 네. WNBA 산업탑으로 가가지고 접촉을 못하고 있는데 피셔 형.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캠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스터 안에 들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또 배경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다 농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머님이 한국 분이시고 캘리포니아에서 태생인 로컬 거리고 네. 삼촌이 이제 스티브 스미스라고 있는데 이분이 또 LA 스팍스에서 코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엔트리에는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올해 WNBA가 WKBL이랑 시즌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렇죠. 뭐 그만이긴 한데 이 선수가 들면은 또 이제 삼성생명 팬분들은 WNBA 강희수 선수 보려고 구독해놨던 WNBA 그 리그 패스로 이 선수 경기 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전 선수가 지난주에 저희가 계약을 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전 선수를 이제 차세대 가드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장기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자 뒷얘기가 있죠. 네, 단 2번 만남으로 사인을 했다고 해요. 네, 첫 만남에 연봉과 이제 계약 기간을 협상을 했는데 연봉 쪽에서는 뭐 이준 선수도 섭섭지 않아 있고 근데 단 계약 기간에 딱
쪽 이제 이견 아닌 이견이 조금 있었어요. 네. 삼성생명으로서는 계약 기간이 선택지가 3년 아니면 5년이 두 개 있었습니다. 네. 왜냐? 4년은 왜 못하냐? 네. 4년을 해버리면 윤예빈 선수의 계약 기간 끝나는 시간과 겹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두 선수에게 모두 집중을 하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 혹은 5년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3년은 조금 짧고 5년을 해가지고 딱 이 선수에게 믿음을 우리가 너한테 갖고 있는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5년을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주현 선수가 5년은 이주현 선수 생각에도 그렇게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 그러면 계약 기간에 대해서 잠깐 고민할게요. 그러고 생각하고 와서 바로 두 번째 만남에 바로 딱 사인을 갈겨버리고. 네. 이 의도는 명확하죠. 삼성생명은 이주현을 프랜차이즈 스타를 정말 만들고 싶기 때문에 5년을 한 거고 네. 이주현 선수는 3년 뒤에 내가 좀 더 몸값이 올라가서 뭔가 기회를 한번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삼성생명이 지금의 어떤 오퍼도 굉장히 좋다. 이런 이제 고민을 갖다 한 거죠. 네. 한 상태에서 이주현 선수 이렇게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윤예빈과 이주현 이 두 가드가 제대로만 폭발을 하게 되면 저는 리그 최고급 맞습니다. 가드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이주현이나 윤예빈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갖다 늘리면서 리그에서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드 콤보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이주현 선수가 이제 사인이 발표된 날 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전화를 못 받아 하니까 슈팅 훈련 중이래요. 지금 휴가 중인데 네. 이미 거기 들어와서 조수아 선수랑 네. 지금 열심히 슈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돈도 2억이나 버는데 좀 놀아도 되지 않냐? 라고 제가 농담을 건넸는데 지난 시즌에 좀 이렇게 했었대요. 휴가 때부터 미리 몸을 만드니까 내 성적이 지난 시즌에 3점 슛이 비약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랑 성적이 내 슛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고 이걸 보니까 올해도 놀지를 못하겠더라. 예, 하면서 제가 계속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느냐 뭐 슈팅의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 슛이 타고나는 건데 안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반만 맞고 저는 반만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슈팅 메커니즘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타고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노력 없이 하다가 이렇게 가는 물론 노력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 노력을 하느냐 그게 이제 프로니까. 네. 근데 이제 이주현 선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 야투율이 올랐단 말이죠. 올 시즌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바람직한 케이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잘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신지현 잡기에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 했고요. 그리고 신지현 선수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차 FA인 이하은 선수랑도 2년 6천만 원 계약을 했고요. 이하은 선수랑은 월요일 계약 후에 바로 발표를 했고 신지현 선수랑은 수요일에 계약하고 나서 뭐 서류 정리랑 사진 촬영 등이 좀 있어서 금요일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지현 선수의 계약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원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신지현 선수를 잡음으로써 약간 이제 달라진 한원큐에 진짜 뭔가 신지현 선수도 그렇고 이하은 선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먼저 한 말이 있죠. 네, 달라진 한원큐가 기대가 돼서 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가치를 인정해준 부분이야 뭐 당연히 4억이나 줬는데요. 예, 같이 인정해줬죠. 그렇죠. 네, 감사. 저 같아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테일한 면에서도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FA 협상 같은 경우에 그 선수에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너가 필요하긴 한데 네. 뭐 이 정도면 해. 맞습니다. 하세요. 네. 어차피 남을 거잖아. 네. 뭐 이런 식이었다면 이런 뉘앙스를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좀 태도가 바뀌었죠.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래 이하은 선수를 잡을 때도 케이크랑 꽃다발이랑 이런 거를 딱 해가지고 계약 하자마자 진짜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막 그런 몇만 원이나 하겠습니까? 합쳐서 그렇죠. 5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 거 하나로 선수 이제 기분 마음 되게 좋게 만들고 그런 부분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있고 그걸로 실제로 선수들도 만족을 했다고 해요. 다만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에요. 네. 고아라 선수랑 김희재 선수가 2차 FA거든요. 네. 이 선수는 이미 잡지 않겠다고 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원큐가 좀
프런트가 변했다. 그래서 아마 FA 협상에서는 완전히 좀 달라진 태도를 갖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원큐는 어떤 팀 개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냉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고아라 김민수 선수는 잡지 않겠다라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만약에 작년에 재작년 같았으면 또는 이제 FA 협상에 대해서 어떤 그 확실한 원칙이 없는 팀 같으면은 이 선수 이렇게 해보다가 급하니까 그럼 너라도 운동주의 약간 그런 것도 남아 있어요. 너라도 그러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칼 같은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됐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단순한 거긴 한데요. 케이크를 준비하긴 했지만 모두의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았다. 예,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하나원큐의 지금 비시즌인데 일단 이 선수들은 3차까지 계약이 안 되더라도 길터주기로 웨이버를 어떻게든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3차까지 갔는데 서로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선수가 1년 동안 뛰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길을 터준다고 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구슬 선수랑은 이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적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서로 원하는 조건이 좀 다른 상황인데 아직 모두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적 가능성 남을 것만 갔었던 구슬 선수도 저 이적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드 가능성은 없나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니까. 네. 이 부분까지 좀 아까 말씀 갖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녀 체력 농구부 요 예능이 또 이제 그 여자농구 쪽에서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허예은 선수와 신지연 선수가 녹화를 마치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하죠? 5월 14일. 네. 뭐 한 다다음 주 토요일쯤에 방영을 할 것 같은데. 비시즌 때 이런 이제 활동도 하면 좋죠. 그럼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웃긴 게 근데 뭐냐면 신지현 선수는 여자농구에 이제 정말 얼굴이지 않습니까? 베스트 5에다가 뭐 올스타 투표도 항상 뭐 그렇죠. 2등, 1, 2위 하고 하는 선수인데 허예은 선수가 그 옆에 있다는 게 참 웃깁니다. 네. 아니 지금 허예은 선수한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한 방 맞은 적 있어요? 불러서 때리라고 해야죠. 이 선수가 참 많이 컸다. 그러니까 워낙 또 친하니까. 나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5월 14일에 사실 마녀체력 농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시청률도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약간 시청 시간이 개편이 됐어요. 토요일로. 근데 경쟁 상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는데 우리 여자농구 팬분들이 우리 이변농구 자매품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14일 날 다 테레비 키고 해가지고 시청률을 좀 올려줘야. 테레비가 뭡니까? 테레비가. 브라운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봐줘야 또 이제 이게 시즌 2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마녀체력 농구부 테레비 키고요. 작가님들도 섭외 한번 주세요. 편파 중계 저희 잘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A가 계속 안개 속이 있다가 좀 거치는 그런 느낌이고 아마 다음 주 되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주도 아마 좋은 소식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들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